카메라가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이 여정은 우리가 알던 이란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뉴스 속 헤드라인 너머 이란은 오래된 도시들이 여전히 꼿꼿이 서 있고 중력을 거스리는 듯한 다리가 계곡을 가로지르며 화산이 짙은 초록빛 숲을 뚫고 솟아오르고 붉은 대지가 외딴 섬의 파도를 물들이는 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가장 깊은 속살을 향해 하나의 길고 긴 길을 따라 걸어가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여정이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이 이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여정은 극단과 놀라움으로 시작됩니다. 이란 남동부의 루트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표면 온도가 기록된 곳으로 그 수치는 무려 화씨 159.3도에 달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이 열기 속에서도 생명은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유목민 부족들과 미생물들이 사막의 가장자리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풍경도 존재합니다. 북부의 히르카니안 숲은 무려 5천만 년의 시간을 품은 원시림으로 아마존 못지않은 나이를 자랑하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자연유산입니다. 뜨거움과 초록, 이 두 극단이 한 나라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란의 기후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계절, 누군가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화산인 다마반드 산에서 스키를 즐기고 또 다른 누군가는 페르시아만의 섬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부터 아열대 해안, 그리고 사막까지 아우르는 이 땅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을 합친 것보다도 넓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인 카스피해, 990마일에 달하는 자그로스 산맥, 그리고 1550마일이 넘는 거친 해안선까지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움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7천년의 역사를 지닌 이 문명은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낳았고 대수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페르시아 카펫과 초기 형태의 아이스크림까지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지하수로 카나트는 지금도 외딴 마을에 물을 실어 나릅니다. 오늘날 테헤란은 1300만 명이 살아가는 활기찬 도시로 분주한 지하철과 전통과 마천루가 뒤섞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만 27곳에 이르러 일본이나 이집트보다도 많지만 이란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낯선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어긋난 균형이야말로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어줍니다. 첫 발걸음은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섬으로 향합니다. 16제곱마일 남짓한 이 작은 섬은 화산 광물이 빚어낸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흰색의 띠로 뒤덮여 있습니다. 산화철 성분이 만들어낸 붉은 해변에서는 진홍빛 모래가 파도와 부딪히며 부서집니다. 놀랍게도 현지 주민들은 그 붉은 가루를 손으로 퍼담아 스튜와 빵의 향신료처럼 사용합니다. 언덕에는 수백만 년 전 화산 폭발이 남긴 지층이 켜켜이 쌓여 있고 이 광물들은 썰물 때 바닷물마저 물들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곳을 자연이 빚어낸 색채 실험실이라 부릅니다. 땅을 발로 밟는 것을 넘어
그 땅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흔치 않습니다. 배를 타고 이 섬에 닿는 순간 여러분은 불이 그려낸 행성의 한 조각을 맛보게 되는 셈입니다. 호르무즈를 떠나 북서쪽 동아제르바이잔 지방으로 향하면 칸도반 마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안드산에서 흘러나온 700년 된 화산암을 깎아 만든 원뿔 모양의 집들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대의 동굴 안에는 전기와 수돗물,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두꺼운 돌벽은 화씨 100도에 달하는 여름의 열기를 막아주고 혹독한 겨울의 추위로부터도 집을 지켜줍니다. 집들은 벌집처럼 여러 층으로 쌓여 있고 그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집니다. 근처에는 광천수가 흐르는데 주민들은 이 물이 신장 질환을 낫게 한다고 믿어 병에 담아 집으로 가져갑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조상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지금도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편리함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뿌리를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문 하나를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여전히 숨 쉬고 있는 화석 속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길은 이제 북쪽 길란 지방의 울창한 숲으로 이어집니다. 그 깊은 초록 속에 루드칸 성이 숨어 있습니다. 4,900피트에 이르는 성벽이 42개의 망루를 이어붙이며 2,300피트 고도의 봉우리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사산 왕조 시대에 처음 지어졌고 11세기에 이르러 무역로를 지키기 위해 확장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르려면 폭포와 이끼 낀 오솔길을 지나 1시간이 넘는 산행을 견뎌야 합니다. 돌벽은 정글의 녹음과 하나가 되어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성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루드칸 상은 수백 년간 침입자들로부터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건조한 기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습한 우림의 기후가 성벽을 더 오래 보존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습기와 넝쿨 속에서도 이토록 견고히 버텨낸 방어시설은 흔치 않습니다. 그 오솔길을 오르는 동안 여러분은 자연의 거친 리듬과 함께 살아온 전사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길은 다시 중부 산악지대로 향합니다. 아비안의 마을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붉은 진흙 벽돌집들은 사산 왕조 시대인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계단식 거리가 비탈을 따라 오르고 집들은 안정을 위해 아래층 위에 차곡차곡 얹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통적인 스카프와 조끼를 걸치고 수백 년간 변하지 않은 고유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붉은 점토는 돌덩이보다 지진에 훨씬 강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중에는 고대 아리아인의 혈통을 짐작케 하는 밝은 피부와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수차례의 지진에도 이 마을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계단을 걸어 오르며 여러분은 조상들이 바라보던 그 풍경을 지금도 그대로 지켜보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주는 위안은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마단 지방 알리사드르 동굴로 향할 차례입니다. 이 동굴은 지하로 11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석회암 기반암 속에서 약 1억 3천만 년에서 1억 9천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수심이 1.6피트에서 46피트까지 다양하게 변하는데 물이 어찌나 투명한지 수심이 5m에 이르는 곳에서도 동굴 바닥이 또렷이 보일 정도입니다. 수온은 늘 화씨 54도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종유석이 샹들리에처럼 맑은 물 위로 늘어져 있고 이곳에 사는 생명체는 오직 미생물뿐입니다. 그들은 햇빛도 지표에 산소도 없이 살아갑니다. 전동 보트를 타고 들어가면 높이가 100피트를 넘는 거대한 공간들이 나타납니다. 이 강은 오랜 세월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며 깎아낸 결과물입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 이토록 완전한 물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동굴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를 저어 나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시간이 잊어버린 세계를 탐험하게 됩니다. 동굴을 벗어나 페르세폴리스 근처 절벽에 새겨진 낙쉐 로스탐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2500년 전 아케메네스 왕조의 일꾼들이 4명의 왕을 위한 무덤을 절벽에 새겨 넣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의 석관은 지상에서 60피트 높이에 자리하고 그 아래로 병사들의 행렬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다리우스 2세의 무덤도 같은 양식으로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 왕은 동쪽을 향해 경배의 자세를 취하며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산 왕조의 전투 승리를 새긴 부조도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석공들은 철제 도구로 단단한 석회암을 깎아냈습니다. 이 거대한 조각들은 죽은 자들을 영원히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아래 서서 올려다보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그 고대의 눈빛과 마주하게 됩니다. 발걸음은 이제 알보르즈 산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18,406피트 높이로 우뚝 솟은 다마반드 산이 있습니다. 수천 년째 잠들어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화산으로 꼽힙니다. 정상 부근에서는 유황준기가 피어올라 그 아래 잠든 열기를 암시합니다. 페르시아의 대서사시 샤나메는 폭군 자아크를 이 산의 비탈에 사슬로 묶어 벌을 내렸다고 전합니다. 여름이면 14,000피트 고도까지 용암길을 따라 야생화가 피어나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등반가들은 급격한 고산병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맑은 날이면 테헤란에서도 43마일 떨어진 이 산을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수호신처럼 여겨왔습니다. 그 산길을 오르는 순간 신화와 산의 원초적인 힘이 하나로 뒤섞입니다. 다시 남쪽 페르세폴리스로 향합니다. 기원전 515년 이곳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의례 수도가 되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31에이커에 달하는 테라스 위에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만국의 문은 높이 60피트에 달하며 양옆에 돌로 만든 황소상이 서 있고 그 벽면에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23개 사절단이 공물을 바치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대한 홀에서는
금과 은으로 장식된 노르즈 축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정복한 뒤 불태워 버렸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하나의 돌덩이를 정교하게 깎아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1년에 한 번 알려진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한자리에 모이던 장소였습니다. 그 계단을 오르는 순간 여러분은 오래전 사라진 그 만남의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스파한으로 향하는 길목, 낙슈의 자한 광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록빛 너른 공간을 품은 이 광장은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적 건축물들로 둘러싸여 있어 이란을 상징하는 풍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광장은 22에이커에 달하며 샤 아바스 1세가 1598년부터 1602년 사이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이었습니다. 이 광장은 샤 모스크와 알리카프 궁전, 그리고 셰이크 로트폴라 모스크를 완벽한 정렬로 이어줍니다. 중앙의 폴로 경기장에서는 왕실의 경기가 군중 앞에서 펼쳐졌고 4개의 분수가 주변의 아치들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유네스코는 사파비 왕조 시대의 이 도시 계획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하로 이어진 바자르에서는 지금도 상인들이 사시사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열린 공간과 닫힌 아름다움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이 설계는 그 중심에 앉아있노라면 400년의 조화가 서서히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라즈로 향하면 이 도시에서 가장 붐비는 명소 나시르 알물크 모스크가 기다립니다. 흔히 핑크 모스크로 불리는 이곳은 시라즈를 찾는다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1888년에 문을 연 이 모스크는 벽과 아치 곳곳에 장밋빛 타일을 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과하며 예배당 바닥에 무지갯빛을 그려 넣습니다. 진홍색과 파란색, 노란색이 뒤섞여 매일 다른 무늬를 만들어내고 내부의 그 어떤 타일 문양도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모스크이면서도 마치 빛을 가두는 미술관처럼 기능하는 셈입니다. 석공들은 이 효과를 위해 유리를 정교하게 맞춰 넣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곳에 다다르면 햇빛이 돌을 살아있는 캔버스로 바꾸어 놓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중부 사막의 도시 야즈드로 향합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바드기르, 즉 바람을 잡는 탑들은 높이 100피트까지 솟아올라 바람을 지하방으로 흘려보내 자연스러운 냉각을 만들어냅니다. 진흙벽돌로 이루어진 골목길은 지금도 이 시스템의 의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사원에는 1500년간 꺼지지 않고 타오른 불꽃이 신성한 의식 속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나트는 30마일 떨어진 산에서 오직 중력만으로 물을 끌어옵니다. 이 방식은 전기가 도입되기 훨씬 전인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화씨 110도에 이르는 여름에도 이 도시 전체는 현대식 에어컨 없이 돌아갑니다. 고대의 공학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삶을 지탱할 수 있음을 이곳은 증명해 보입니다. 그 골목길을 걸으며 여러분은 야즈드가 어떻게 사막보다
한 수 앞서 나갔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테헤란으로 돌아오면 골레스탄 궁전이 기다립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카자르 왕조의 궁으로 확장되어 온 이곳에는 수천 개의 작은 유리 조각들이 빛을 반사해 눈부신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울의 방들이 있습니다. 아련실 하나에만 1000개가 넘는 거울이 박혀 있어 끝없는 공간의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대리석 연목과 모자이크 안뜰은 주변 온도를 화씨 20도가량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유네스코는 유럽식 거울과 페르시아 정원을 결합한 이 방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샤들은 이곳에서 외교 사절들을 맞이하며 절제된 화려함으로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은밀한 통로들은 왕가의 사적인 공간과 공식 접견실을 이어주었습니다. 장인들은 완벽한 정렬을 위해 거울 조각 하나하나를 손수 붙여나갔습니다. 그 방들에 들어서면 빛이 잊혀진 화려함에 켜켜이 쌓인 층들을 드러내 보입니다. 시라즈의 장미정원, 하페즈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유네스코는 이곳을 페르시아 문학과 연관된 잠정 문화유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4세기 시인 하페즈를 기리는 이 무덤은 매일 저녁 그의 시집 디반을 낭독하는 모임이 양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931년에 지어진 이 건축물은 중앙에 열린 석관을 대리석 기둥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의 시집을 무작위로 펼쳐 답을 구하는데 이 전통을 팔이라 부릅니다. 오렌지 나무가 늘어선 길에서는 가족들이 밤늦도록 그의 시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습은 무덤 하나를 살아있는 시의 교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토록 매일 지적인 의식이 벌어지는 무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미 곁에 앉으면 그의 언어가 세대를 넘어 구도자들을 이어줍니다. 이스파한의 자얀대강을 가로지르는 카주 다리로 향합니다. 33개의 정교한 아치가 970피트에 걸쳐 이어집니다. 알라베르디 칸이 1602년 홍수와 인파를 다스리기 위해 이 다리를 세웠습니다. 아치 아래 만들어진 안뜰은 저녁이면 자연스러운 음향 공간이 되어 콘서트가 열립니다. 한때는 모든 아치 아래로 사시사철 물이 흘러 도시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기술자들은 강의 자연스러운 구비에 정확히 맞춰 다리의 곡선을 설계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해질 무렵 이곳에 모여 음악을 즐기고 차를 마십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기반 시설에서 공동체의 심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 아치 아래에서 귀를 기울이면 소리는 이 다리가 오랫동안 지녀온 존재의 의미를 그대로 실어 나릅니다. 시라즈 인근 파사르가데로 향하는 길에 오릅니다. 기원전 550년 이곳은 키루스 대왕의 수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6단으로 이루어진 돌단상 위에 36피트 높이로 솟아있어 영원한 고향을 상징합니다. 유네스코는 이곳을 정교하게 구획된 대지와 나무들로 이루어진 페르시아 정원 양식의 기원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석회암에 새겨진 날개 달린 형상들이 입구를 상징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키루스는 방어벽 없는 열린 공간을 설계했는데 이는 그가 추구한 평화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400에이커가 넘는 계단식 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대 제국들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도구들은 단순하면서도 정교한 건설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설계는 공유된 아름다움을 통해 관용의 정신을 퍼뜨렸습니다. 그 단상 앞에 서면 한 사람의 비전이 역사를 어떻게 다시 빚어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카샨으로 향하면 핑가든이 기다립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페르시아 정원 양식을 따르는 이곳은 1590년 아바스 1세가 세웠습니다. 물길은 2.3헥타르에 걸친 사이프러스 나무 줄기 사이로 정확한 대칭을 이루며 1300피트를 흐릅니다. 정자들은 사방으로 균형 잡힌 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교차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수는 오직 카나트에서 오는 지하 수압만으로 15피트 높이까지 물을 뿜어 올립니다. 이 시스템은 이후 수백 년에 걸쳐 인도와 터키, 스페인의 정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펌프도 전기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길은 중앙의 팔각형 구조물을 완벽하게 담아내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설계자들은 물이 포효하지 않고 속삭이도록 경사를 세심하게 계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술이 조용한 정밀함으로 자연을 다스립니다.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낙원이 시험을 거쳐 완성한 청사진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스파한 외곽에 자리한 샤 모스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곳은 17세기에 세워진 140피트 높이의 미나렛을 갖추고 있습니다. 돔의 공면은 속삭임조차 200피트 떨어진 맞은편 벽까지 전달합니다. 7가지 색의 타일이 8만 제곱피트를 뒤덮고 있으며 어떤 문양도 2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입구의 A와는 황금 비율의 구조로 안뜰을 감싸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목소리와 악기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메아리를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예배 소리로도 공간 전체를 또렷이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0년의 햇빛에도 타일은 좀처럼 색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음향공학과 시각적 완성도가 함께 만납니다. 안에서 속삭이면 돌이 영혼을 담아 답을 되돌려줍니다. 그 옆 사파비 왕가만을 위한 셰이크 로트폴라 모스크로 향합니다. 1618년에 문을 연 이곳의 돔은 햇빛의 각도에 따라 크림색에서 짙은 금빛으로 하루 내내 변화합니다. 바깥에는 미나렛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의 미흐라브는 타일로 공작의 꼬리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일꾼들은 18,000개의 소용돌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이어붙였습니다. 300피트 떨어진 알리카프 궁전과 이곳을 잇는 숨겨진 통로도 존재했습니다. 새벽이면 정교하게 설계된 단 하나의 창을 통해 빛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는 예배가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사적으로 지켜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왕가는 이곳에서 신앙을 은밀한 한편의 연극처럼 경험했습니다. 그 문을 지나 들어서면 햇빛이 한 군주의 신성한 안식처를 드러냅니다. 바로 맞은편 6층 규모의 알리카프 궁전으로 향합니다. 샤 아바스 1세가 1598년에 완성한 이곳입니다. 맨 꼭대기의 음악실은
류트와 북 모양을 본뜬 홈을 벽에 새겨 넣어 소리의 공명을 만들어냅니다. 증폭 장치 없이도 소리는 150피트 아래 낙쉐자한 광장까지 또렷이 전달되었습니다. 스투코 장식은 악기의 형태를 본떠 특정 음색을 증폭시킵니다. 이는 이 건물 자체를 하나의 야외 공연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발코니에서는 폴로 경기와 축제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설계는 기초 단계부터 음악을 건축 안에 녹여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현을 튕기면 벽은 여전히 왕가의 메아리로 진동합니다. 테헤란으로 돌아오면 아자디 탑이 도시의 서쪽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자유의 탑이라고도 불리는 이 탑은 이란의 깊은 역사와 건축적 위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1971년부터 148피트 높이로 테헤란의 서쪽을 지켜왔습니다. 그 콘크리트 구조는 페르시아의 연꽃 아치와 현대적인 직선을 하나로 엮어냅니다. 지하 4층에는 유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4,500톤에 달하지만 지진에 맞춰 유연하게 흔들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흰 대리석 표면은 도시 전역으로 열과 빛을 반사합니다. 이곳은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공식적인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축가들은 이슬람 이전의 원기둥 양식과 혁명 이후의 이상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이 융합은 제국에서 국가로 옮겨가는 이란의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과거와 진보가 하나의 대담한 형태 안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시라즈, 조용한 정원 속 사디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지혜로 이름난 13세기 시인 사디를 기리는 이곳은 1952년 완성되었으며 그의 작품 굴리스탄과 부스탄에서 발췌한 문구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리석길이 감귤나무 사이를 굽이 돌고 시구절 하나하나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벤치에 앉아 사랑과 정의에 관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곤 합니다. 다른 활기 넘치는 무덤들과 달리 이곳은 인간의 진실을 조용히 되새기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사디의 말은 800년 동안 왕과 평민 모두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늘진 숲 덕분에 이 정원은 사시사철 서늘함을 유지합니다. 군중의 소란도 이곳의 평온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앉아있노라면 그의 속삭임이 세월을 견뎌낸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야즈드로 돌아가면 야즈드 옛 시가지의 중심에 아미르 차흐마그 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곳은 주요 도로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 언제나 현대적 삶으로 북적이지만 동시에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유산들을 품고 있습니다. 3층 구조의 파사드는 해질 무렵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광장 위로 두 개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티무르 왕조의 건축가들은 이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막의 지평선에 맞춰 건물을 정렬시켰습니다. 화씨 110도에 이르는 무더위 속에서 중앙의 저수조는 한때 이 공간을 식혀주었습니다. 지금도 무하람 기간이면 이곳에서 타지의 극이 상연되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건축물은 모스크와 카라반사라이, 목욕탕을 한 몸에 담고 있어
600년 동안 무역과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해질녘이면 돌이 매일 착시를 빚어냅니다. 그 광장에 서서 오래된 방식이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비추는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스파한의 자매 모스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1200년에 걸쳐 서서히 완성되어 온 이곳입니다. 4개의 A관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모스크 건축의 전 역사를 한 건물 안에 담아냅니다. 유네스코는 이곳을 이란에서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은 금요 예배용 모스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돔과 미나렛, 관문이 더해졌고 오늘날에도 그 모든 층위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086년에 세워진 북쪽 돔은 예배 소리를 위한 완벽한 음향을 만들어냅니다. 지하 저장고는 겨울철 빗물을 여름까지 저장해둡니다. 이곳은 이슬람 건축이 끊임없이 변화해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 시대도 이 이야기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어느 A관을 통해서든 들어서면 시간이 돌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스파한 강을 다시 가로지르면 또 하나의 카주 다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24개의 아치가 1650년 샤 아바스 2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 돌 아치들은 물이 아래로 흐를 때 노래하는 듯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연인들은 이곳 난간에 소원을 새긴 철판을 걸어두는데 이는 사파비 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입니다. 기술자들은 홍수를 조절하고 작은 폭포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문을 설계했습니다. 중앙의 정자에서는 왕실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소풍을 즐기곤 했습니다. 곡선을 이룬 천장에 부딪힌 소리는 300피트까지 또렷한 메아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다리는 교통과 낭만, 그리고 일상 속 음악을 하나로 엮어냅니다. 물은 모든 속삭임을 증폭시킵니다. 난간에 몸을 기울이면 강의 오래된 노래가 들려옵니다. 시라즈에 자리한 소박하고도 우아한 킬 모스크, 흔히 바킬 모스크로 알려진 이 건물로 향합니다. 1751년 카림칸이 지은 이 모스크는 6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A관이 돔 없이 하늘을 그대로 담아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남색 타일이 벽면을 뒤덮으며 흠없이 반복되는 기하학 문양을 그려냅니다. 예배당은 폭 100피트에 걸쳐 있으며 위에서 자연광이 들어옵니다. 화려함으로 가득한 다른 모스크들과 달리 이곳은 여백을 활용해 고요한 집중을 이끌어냅니다. 건축가들은 모르타르 없이도 지진을 견뎌내는 현지산 석재를 선택했습니다. 잔드 왕조 시절 예배자들이 이곳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모든 선이 정밀한 대칭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보석은 덜어냄이 오히려 무한한 깊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A관에 들어서면 균형이 스스로의 조용한 힘을 드러냅니다. 시라즈의 요새, 아르게 카림칸으로 향합니다. 1766년 잔드 왕조의 통치자 카림칸이 세운 이 요새는 46피트 높이의 탑 4개가 과실수와 분수가 있는 내부 정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차가운 성체들과는 달리 이곳에는 개인 목욕탕을 갖춘 가정용 거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진흙 벽돌벽은 자연 단열을 통해
화씨 110도의 열기를 막아냅니다. 한때 100피트에 이르는 둘레를 따라 해자가 방어를 위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카림칸은 이곳에서 참모들과 함께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이 설계는 전사의 강인함과 가정의 안락함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지하방들은 수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에 대비해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 안뜰을 거닐다 보면 저식을 저장했습니다. 그 안뜰을 거닐다 보면 한 왕의 아늑한 요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카샨으로 향하면 18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타바타바이 저택이 40개의 서로 연결된 방들을 품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탑은 60피트 아래 지하 저장고까지 바람을 끌어들여 여름철 화씨 20도의 냉각약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두꺼운 벽과 안뜰은 사시사철 독특한 미기후를 형성합니다. 이 저택은 상인들이 사막에서도 안락하게 무역 상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문은 새벽이면 타일 바닥 위로 색색의 빛을 들이웁니다. 카나트는 펌프 없이도 실내 분수에 물을 공급합니다. 전기가 도입되기 전 이 화려함은 상류층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느 방도 똑같은 설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정교한 공학 덕분에 여름이 오히려 피난처가 됩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면 사막의 열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라즈로 다시 돌아가 하페지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에람 정원으로 향합니다. 이곳 역시 유네스코가 인정한 페르시아 정원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300피트에 이르는 사이프러스 길이 산의 전망을 품은 중앙정자로 이어집니다. 물길은 80종에 이르는 장미 화단을 정확한 대칭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4세기의 건축가들이 시작한 이 정원은 여러 왕조를 거치며 다듬어졌습니다. 정자들은 지하의 카나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는 훗날 인도의 무굴 정원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느 길을 걷든 정자를 향한 전망이 액자처럼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예술이 계절과 함께 살아 숨쉽니다. 하페지가 걸었던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으면 시가 주변의 공기를 그대로 채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북구로 방향을 틀어 마술의 마을을 향합니다. 천년된 계단식 설계로 산비탈에 층층이 쌓여있는 이 마을에서는 한 집의 지붕이 위층 집의 마당이 되어 하나의 이어진 표면을 이룹니다. 폭 20피트에 불과한 길에는 차가 다닐 수 없어 중세 시절부터 고요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빗물은 골목을 따라 지하수로로 흘러듭니다. 주민들은 산을 따라 5개 층에 걸쳐 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폭설이 내리는 겨울에도 산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공동체는 사유지 구분 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오래된 방식이 마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묶어줍니다. 계단을 오르면 집들이 그대로 길이 되어버립니다. 이스파한 첼소툰 궁전으로 향합니다. 1647년에 지어진 20개의 목조 기둥이 이곳의 특징입니다. 물에 비친 반영이 그 기둥을 40개로 2배 늘려 보여줍니다. 샤 아바스 2세는
400명의 손님을 맞이할 접견실로 이곳을 지었습니다. 삼나무 판넬에는 전설적인 전투와 외교 장면이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개방된 정자는 화씨 100도에 이르는 여름철에도 자연스럽게 바람을 통하게 합니다. 유네스코는 사파비 시대의 회화 기법을 이유로 이곳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사자가 새겨진 대리석 받침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반영의 춤은 150피트의 공간 속에서 끝없는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화려함이 빛과 공간을 가지고 유희를 벌이는 셈입니다. 연못 너머를 바라보면 기둥들이 영원 속으로 겹쳐 늘어납니다. 이란 북서부 화산 분화구 위에 자리한 유네스코 유적 탁트-에 솔레이만으로 향합니다. 지름 200피트의 분지를 채운 신성한 호수는 결코 얼어붙지 않는 지하 샘물로 채워집니다.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서기 3세기 이곳에 불의 사원을 세우고 정화의식의 이 물을 사용했습니다. 사원의 제단은 100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켜왔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벽 안에는 사산 왕조와 몽골 시대에 걸친 30에이커 규모의 단상과 회당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이 호수가 지상과 신성한 영역을 잇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곳은 불에 대한 신앙과 자연의 지지락을 독특하게 결합해냈습니다. 불안정한 화산암 위에 세워진 폐허 속에서도 정교한 석조 기술이 엿보입니다. 잊혀진 영광이 물가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호수를 한 바퀴 돌면 여전히 뛰고 있는 제국의 신성한 심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사 인근 세계 최초의 지구라트로 알려진 초가 잠빌로 향합니다. 기원전 1250년 엘라민들이 이곳을 세웠습니다. 5단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170피트 높이까지 솟아 있으며 수백만 개의 구운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유네스코는 메소포타미아보다도 앞선 이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형 구조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앙 신전에는 14명의 신을 위한 각각의 사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자와 삼중의 성벽이 100에이커에 달하는 이 복합단지를 침입자들로부터 지켜냈습니다. 벽돌에는 엘람 문자로 운타시 나피리샤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설계는 훗날 바빌론의 지구라트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피라미드의 기원을 이토록 선명하게 보여주는 유적지는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경사로를 오르면 하늘에 닿고자 했던 인류 최초의 손짓을 그대로 되짚어 보게 됩니다. 테헤란의 숲으로 돌아와 300헥타르에 걸친 사드아바드 궁전단지로 향합니다. 팔라비 왕가의 여름 별장으로 지어진 이곳에서 레자샤는 1922년부터 가족과 손님들을 위한 14채의 궁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린 팔레스는 유럽식 샹들리에와 페르시아 카펫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대리석 홀에서는 200명이 참석하는 외교 만찬이 열리곤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지하 벙커가 공습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각 건물은 신고전주의부터 모더니즘까지 서로 다른 양식을 담고 있습니다. 샤의 개인 영화관에서는 매주 할리우드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은신처는 사치와 전략적 은둔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은 숲길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거닐다 보면 한 왕조의 마지막 안식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파한 반크 대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664년 페르시아 이슬람 예술과 기독교 벽화를 하나로 융합해낸 곳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박해를 피해온 아르메니아 난민들이 17세기 사파비 타일 양식으로 성경 속 장면들을 벽에 그려 넣었습니다. 금박이만 제곱피트에 달하는 돔과 아치를 뒤덮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담은 그림이 천국과 지옥의 생생한 모습으로 중앙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타일은 십자가 문양 주위로 모스크의 문양을 독특하게 흉내냅니다. 건축가들은 실내에서 빛나는 푸른 바탕을 위해 현지의 청금석을 사용했습니다. 이 성당은 오스만 영토에서 추방된 3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붓질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납니다. 이토록 시각적으로 신앙을 결합한 교회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그림이 난민들의 승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즈드로 돌아와 자메 모스크의 쌍둥이 미나렛으로 향합니다. 1324년에 세워진 이 미나렛은 171피트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일칸 왕조의 건축가들은 이 미나렛을 이란에서 가장 높은 높이로 지어 예배를 알리는 소리가 사막의 모래 위로 멀리 울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유네스코는 2만 제곱피트에 걸친 기하학적 타일 장식을 이유로 이 모스크를 등재하고 있습니다. A1 형태의 관문은 정교한 무카르나스 볼트로 겨울 예배당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하의 카나트는 지표의 열기보다 화씨 30도 낮은 온도로 공간을 식혀줍니다. 벽돌은 위에서만 보이는 별 모양 문양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공학적 설계는 수백 년에 걸쳐 500만 명의 사람들을 예배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막의 바람은 해마다 이 구조물의 안정성을 시험해 왔습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이 탑들은 끝없는 하늘을 꿰뚫고 서 있습니다. 그 위에 오르면 목소리가 신앙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실려갑니다. 여점은 바시 남동쪽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표면 기록을 지닌 루트 사막으로 돌아갑니다. 2005년 나사가 측정한 그 수치는 화씨 159도에 달했습니다. 칼루트라 불리는 지형은 시속 100마일에 이르는 바람이 깎아낸 외계의 폐허처럼 300피트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검은 빛의 간돔 베리안 평원은 몇 달에 걸쳐 태양광 발전소처럼 열기를 흡수합니다. 소금 지각 속에서 미생물들이 살아남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화성의 환경과 견주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을 그럼에도 2000년 전 유목민의 발자취가 가로질렀습니다. 2만 제곱마일에 달하는 이 광활한 대지는 생명의 경계선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500가지에 이르는 독특한 암석 종류를 기록해 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장소가 오히려 극한의 경이로움을 낳는 셈입니다. 칼루트를 마주하면 존재할 수 없어 보이는 곳에서 생존이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로레스탄 계곡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
팔라고라 불락성이 사산 왕조 시대부터 계곡을 75피트 높이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8개의 거대한 탑이 사방 20마일에 이르는 전망을 지휘합니다. 두꺼운 석회암 벽은 1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은 채 수많은 공성전을 견뎌냈습니다. 저수조에는 100만 갤런의 빗물이 저장되어 1년 내내 방어에 쓰였습니다. 지하 감옥에는 200명의 포로들이 채광 통로를 통해 숨을 쉬며 갇혀 있었습니다. 총독들은 위층 홀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요새는 공격과 피난처의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해냈습니다. 한때 독수리들이 이 성벽의 둥지를 틀기도 했습니다. 정복당하지 않는 이 공학은 지금도 영원히 지켜보는 듯합니다. 성벽에 오르면 옛 영주들이 그러했듯 계곡을 다스리게 됩니다. 슈슈타르로 향하면 서기 3세기에 만들어진 수리시설이 50에이커에 걸쳐 13개의 댐과 수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산업화 이전 시대 가장 정교한 물관리 체계로 꼽습니다. 반대의 카이사르 다리는 강물의 흐름을 바꾸어 하루 100톤의 곡물을 갈아내는 물레방아를 돌렸습니다. 물레바퀴는 40개의 기계장치를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지하터널은 200개의 농경지에 사시사철 물을 공급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완벽한 유속을 위해 100분의 1의 경사를 두고 안반을 깎아냈습니다. 이 체계는 복잡성과 산출량에서 로마의 수도교를 능가했습니다. 농부들은 가뭄이 들 때마다 이 물로 5만 명의 사람들을 지탱해냈습니다. 고대의 수리학이 번성하는 도시를 세운 셈입니다. 수로를 따라가다 보면 물이 지닌 시간을 초월한 숭년을 보게 됩니다. 밤으로 향하면 200만 제곱피트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진흙벽돌 성체 아르게 밤이 기다립니다. 2003년에 지진 이전까지 이곳은 27에이커에 걸쳐 1000개의 방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기 6세기부터 세워진 이곳의 성벽은 야자수 줄기로 보강되어 20피트 높이로 솟아 있으며 유네스코가 복원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침입자들을 함정으로 몰아넣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앙 모스크는 매주 5,000명의 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바람을 잡는 탑은 총독의 거처를 화씨 40도가량 자연스럽게 식혀주었습니다. 이 성체는 1000년 동안 실크로드 무역을 장악해왔습니다. 지진이 거듭될 때마다 이 유연한 설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잊혀진 영광이 강인한 진흙 속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거리를 걸으면 진흙으로 지어진 도시가 지닌 지속적인 규모를 실감하게 됩니다. 솔타니에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벽돌 구조물인 솔타니에 돔이 160피트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1312년에 지어진 이 돔입니다. 일칸 왕조의 건축가들은 300만 개의 청록색 타일을 사용해 실내에 하늘이 펼쳐지는 듯한 착시를 만들어냈습니다. 팔각형의 무덤은 중앙에 몽골 통치자 올제이투의 석관을 품고 있습니다. 이중 껍질 구조는 무게를 50% 줄이면서도 80피트 너비를 지탱해냅니다. 미나렛들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는 이후 아시아 전역에
오스만과 티무르 건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벽돌들은 모르타르 없이도 서로 맞물려 지진에 견딥니다. 내부는 하늘의 광활함을 완벽하게 담아냅니다. 푸른 하늘이 오래된 벽돌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 셈입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영원히 그 위로 도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라는 단순한 이야기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부하는 사막과 문명보다 앞선 숲과 태양보다 한 수 앞선 도시들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오롯이 고대도, 오롯이 현대도, 오롯이 메마름도, 오롯이 푸르름도 아닌 이라는 겹겹이 쌓인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평생을 바쳐도 이 경이로움의 표면조차 다 훑어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다음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라호르에서 시작합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 아우랑제브가 1674년에 완성한 바드샤히 모스크는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며 28만 제곱피트에 달하는 안뜰은 거대한 인파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붉은 사암과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파사드에는 정교한 상감 문양이 새겨져 있어 페르시아와 인도 양식을 매끄럽게 결합한 제국 전성기의 장인 정신을 반영합니다. 175피트 높이로 솟은 8개의 미나렛이 중앙돔을 감싸며 성벽도시 아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22개의 웅장한 계단으로 오르는 이 높은 단상은 홍수로부터 건물을 지키는 동시에 예배자들에게 영적인 상승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9세기에는 시크 군대의 병영으로 쓰이기도 했던 이곳은 1939년부터 1960년까지 대대적인 복원을 거치며 공동체의 심장으로서 역할을 이어왔습니다. 이 건축물은 라호르가 지나온 제국의 층층이 쌓인 역사를 조각 하나하나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면 아자드 카슈미르, 닐룸 계곡이 고요한 안식처처럼 펼쳐집니다. 빙하수로 채워진 닐룸강의 청록빛 물줄기가 초록빛 언덕을 가로지르며 벼와 호두를 기르는 계단식 농지를 지탱합니다. 샤르다의 고대 유적은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학문의 중심지, 어쩌면 불교의 요람이었을 흔적을 품고 있어 호기심 많은 탐험가들을 끌어들입니다. 아랑케 같은 활기 넘치는 마을들에서는 주민들이 여행자들과 전통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환대를 베풉니다. 고산 초원에 안긴 라티갈리 호수는 여름 하늘 아래 반짝이며 희귀한 조류인 모날공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한때 상인들과 순례자들이 오가던 이 조용한 오솔길은 지금도 그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낮은 지대에서 4,000피트, 위쪽 계곡에서는 10,000피트가 넘는 고도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신드의 물이라 불리는 고락으로 향합니다. 이곳의 선선한 기운은 저지대의 무더위를 피하려는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언덕 곳곳에 자리한 향나무 덤불은 여우 같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되어주며 인근 사막과는 사뭇 다른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현지 부족들은 민속음악과 함께 문화의 밤을 열어 키르타르 산맥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곳의 전망대에서는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난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어 별 관측의 이상적인 장소가 됩니다. 오솔길은 선사시대 정착지의 흔적을 품은 고대 동굴들로 이어집니다. 5,700피트 고도에 자리한 고락은 자연과 문화의 매력이 어우러진 상쾌한 피난처를 선사합니다. 이 언덕 위의 안식처는 파키스탄 남부의 거친 매력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신두의 타르파르카 사막으로 향하면 황금빛 모래 위로 생생한 문화의 모자이크가 펼쳐집니다. 여느 사막과 달리 이곳은 몬순이 지나간 뒤 무성한 농지를 품어 벼와 기장 농사를 지탱합니다. 나가르파르카의 힌두 사원들은 정교한 조각으로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영적 유산을 드러냅니다. 타르멜라 같은 화려한 축제는 음악과 낙타 경주로 지역의 자긍심을 보여주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희귀한 공작들이 모래 언덕을 거닐며 메마른 풍경에 색채를 더합니다. 전통 문양으로 채색된 진흙 벽돌집들은 이 지역의 예술적 전통을 잘 보여줍니다. 타르파르카는 신앙과 회복력 그리고 뜻밖의 푸르름을 하나의 사막 테피스트리로 엮어냅니다. 시트랄의 야르쿤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파키스탄 북부의 외딴 성역처럼 펼쳐지는 이곳입니다. 빙하강이 초원을 가로지르며 지역 가족들을 위한 체리와 사과 과수원을 지탱합니다. 외딴 오솔길을 따라가면 코족과 와키족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마을들이 나오고 그곳에서는 축제 때마다 생동감 넘치는 춤이 펼쳐집니다. 눈표범이 높은 비탈을 배회해 야생동물 애호가들의 관심을 끕니다. 주민들이 손수지은 나무다리가 거센 물살을 가로지르며 마을들을 고대의 무역로와 이어줍니다. 약 9,000피트 고도에서 계곡의 청량한 공기는 그 고유한 매력을 한층 더해줍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풍요로움이 어우러진 야르쿤은 파키스탄 숨겨진 북부의 한 조각을 엿보게 해줍니다. 촐리스탄 사막으로 향하면 데라와르 요새가 회복력의 거대한 상징처럼 솟아있습니다. 본래 9세기에 처음 지어졌으나 1733년 바하왈푸르의 나와부들에 의해 지금의 형태로 대대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40개에 이르는 거대한 보루가 중동으로 향하던 고대 교역로의 카라반들을 지켜왔습니다. 햇볕에 구운 벽돌로 이루어진 성벽은 황금빛 모래와 어우러져 인상적인 실루엣을 그려냅니다. 물 저장을 위해 사용된 지하 터널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발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인근의 데라와르 모스크는 흰 대리석 도무로 무굴 양식의 우아함을 반영하며 지역 예배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여전히 이 근처에 야영을 하며 이야기와 낙타 유목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피트가 넘는 높이로 지평선을 지배하는 이 요새는 지나간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데라와르는 파키스탄의 메마른 심장부에서 인간의 인내를 증명하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스카르두로 향하면 사트파라 호수가 거친 풍경 속 생명줄처럼 반짝입니다. 빙하 시내에서 흘러든 맑은 물이 인근 마을들의 보리밭과 과수원을 적셔줍니다. 카라코람 산맥이 감싼 호숫가는 낚시와 뱃놀이를 즐기기에 고요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근처의 작은 불교 스투파는 이 지역이 지녀온 유서 깊은 영적 역사를 암시합니다. 현지 가족들은 버드나무 아래에서 소풍을 즐기며 방문객들과 전통 발티빵을 나눕니다. 수력 발전의 원천으로서 이 호수는 스카르두의 현대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500피트 고도에 자리한 사트파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실용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저수지는 파키스탄 북부의 회복력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발루치스탄 해안 앞바다 아스톨라 섬으로 향합니다. 파키스탄의 외딴 바다 보석과도 같은 곳입니다. 7 언덕의 섬으로 알려진 이곳은 아라비아 해에서 수백 년에 걸친 파도가 깎아낸 바위 절벽을 가파르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섬에는 생생한 산호초가 자리에 희귀한 물고기와 바다거북의 서식지가 되어주며 맑은 물을 찾아 다이버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부들을 위해 지어진 작은 모스크가 이 섬을 지역의 배질 전통과 이어줍니다. 본토에서 25마일 떨어진 고립된 위치 덕분에 인파 없는 깨끗한 해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갈매기 같은 철새들이 비탈의 둥지를 틀어 생태적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아스톨라의 손때 묻지 않은 해안은 자연의 품속으로 향하는 드문 탈출구를 선사합니다. 이 해안의 안식처는 고독과 바다의 경이로움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길기트 발티스탄 판다르 계곡으로 향합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안식처가 펼쳐집니다. 빙하 시내로 채워진 에메랄드빛 호수는 지역 가족들의 생계인 송어잡이를 지탱합니다. 여름이면 무성한 초원에 야생화가 피어나 소풍과 캠핑을 위한 생생한 배경을 만들어냅니다. 전통 목조 가옥들이 계곡 곳곳에 자리해 코아르족과 시나족의 건축 양식과 느긋한 생활 방식을 반영합니다. 한때 교역로의 일부였던 이 외딴 오솔길들은 환대가 살아 숨쉬는 숨겨진 마을들로 이어집니다. 약 9,200피트 고도에서 청량한 공기가 고요함을 한층 더 짙게 만듭니다. 판달에 손상되지 않은 아름다움과 따뜻한 공동체는 평화를 찾는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이 계곡은 파키스탄이 지닌 자연과 문화의 조용한 걸작입니다. 스카르두의 사막 풍경 속 시가르 요새 즉 퐁까르로 향합니다. 이곳은 문화적 등대처럼 서 있습니다. 17세기에 지어진 이 발티 궁전은 지역 통치자들의 거처였습니다. 돌과 목재로 이루어진 벽은 티베트와 카슈미르 양식을 함께 담아냅니다. 2004년 유산호텔로 복원된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골동품 가구들에 둘러싸여 역사 속에서 머무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살구나무 그늘이 드리운 요새의 정원은 지금도 지역 요리에 쓰이는 열매를 맺습니다. 조각된 목조 기둥을 갖춘 모스크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발티 장인의 솜씨를 보여줍니다. 시오크강을 내려다보는 이 요새는 방문객들을 이 지역의 목가적인 뿌리와 이어줍니다. 시가르 요새는 사치와 역사, 전통을 하나의 독특한 경험으로 엮어냅니다. 라호르로 다시 돌아와 무굴 예술의 보석으로 빛나는 와지르 칸 모스크로 향합니다. 1634년에 지어진 이곳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화려한 타일 모자이크로
페르시아풍 장인 정신을 보여주며 그 섬세함은 흔치 않은 수준입니다. 서예장식이 새겨진 아치형 입구는 예배자들을 고요한 안뜰로 맞아들입니다. 성벽 도시 안에 우뚝 솟은 미나렛들은 그 아래 분주한 라호르 바자르의 풍경을 살짝 엿보게 해줍니다. 꽃무늬를 담은 내부의 프레스코화는 신앙 안에서 아름다움을 사랑했던 무굴의 정서를 반영합니다. 이곳 홀에서는 지역의 카왈리 공연이 울려 퍼지며 수피 전통을 이어갑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에 자리한 이 모스크는 도시의 소란에서 벗어난 평온한 안식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스크는 파일 하나하나에 라호르의 영적이고 예술적인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길기트 발티스탄의 고원, 데오사이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손대지 않은 야생의 성역이 고산지대에 펼쳐집니다. 거인의 땅으로 알려진 이곳의 완만한 평원에는 히말라야 불곰이 서식하는데 1993년 공원이 조성된 이래 보호받아온 희귀종입니다. 초원에 안긴 셰오사르 호수는 눈 덮인 봉우리들을 거울처럼 비추며 명상하기 좋은 고요한 자리를 내어줍니다. 유목 목동들은 여름이면 이곳에서 야크를 방목하며 이 땅을 고대의 목가적 전통과 이어줍니다. 약 13,000피트 고도에서 광활하게 펼쳐진 공원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며 7월이면 야생화가 대지를 뒤덮습니다. 지역 전설은 이 비탈을 지키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신비로운 매력을 더합니다. 데오사이는 야생동물과 전통, 그리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외딴 고산의 안식처로 엮어냅니다. 퀘타 인근 한나 호수로 향합니다. 발루치스탄의 메마른 언덕 사이에 고요한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곳입니다. 1894년 영국인 기술자들이 만든 이 청록빛 호수는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저수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향나무 숲이 호수를 둘러싸며 그 향기로 공기를 채우고 자고새 같은 희귀 조류들에게 은신처를 내어줍니다. 나무배가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오가며 도시를 벗어난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나들이가 되어줍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의 바위투성이 기슭은 소풍하기 좋은 평온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겨울이면 서리가 가장자리를 덮어 조용한 정취를 더합니다. 6,200피트 고도에 자리한 한나 호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역 생활이 어우러진 소중한 안식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막의 보석은 메마른 풍경 속 휴식을 선사합니다. 스와트 계곡으로 향하면 쿤돌 호수가 외딴 알파인의 매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소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힘겨운 트레킹 끝에야 다다를 수 있는 이 빙하 호수는 험준한 봉우리들 사이에 안겨 있습니다. 잔잔한 수면은 주변 절벽을 그대로 비추며 고독을 찾는 캠핑객들에게 평온한 자리를 내어줍니다. 현지 목동들은 인근 초원에서 가축을 방목하며 이 호수를 스와트의 목가적 전통과 이어갑니다.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이 트레킹길의 고립성이 오히려 이 지역에 손상되지 않은 환경을 지켜왔습니다. 여름이면 야생화가 호숫가를 수놓아 나비들을 불러 모으고 생생한 색채를 더합니다. 대략 10,000피트에서 11,000피트 사이의 고도에 자리한 쿤돌은 길에서 벗어나
모험할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고요한 안식처를 내어줍니다. 이 숨겨진 호수는 파키스탄 북부 야생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발루치스탄의 거친 해안선을 따라 마크란 해안 고속도로로 향합니다. 파키스탄의 해안 변경지대를 가로지르는 풍경 좋은 드라이브 길입니다. 이 길은 한때 페르시아와 인더스 계곡을 잇던 상인들이 오갔던 고대 해상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라비아해에서 극적으로 솟아오른 절벽들이 파도가 손대지 않은 해변에 부서지는 인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속도로는 오마라 같은 외딴 어촌 마을들을 이어주며 그곳 주민들은 여행자들과 갓 잡은 해산물을 나눕니다. 돌고래를 비롯한 희귀한 해양 생물들이 인근 바다에서 번성하며 보트 여행을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2000년대 초에 건설된 이 도로는 발루치스탄의 고립된 해안으로의 접근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작은 공동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1000피트 높이까지 올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바다 전망을 보여줍니다. 마크란 해안 고속도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해안 문화를 아우르는 시간을 가로지르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기트 발티스탄에 자리한 훈자 계곡으로 향합니다. 고대 교역로를 따라 전략적인 자리에 앉은 이 계곡은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해발 약 8,200피트에 자리한 발티트 요새는 한때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던 카라코람 횡단 교역을 지켰으며 통치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 계절 교역을 어떻게 통제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훈자강을 따라 이어진 계단식 밭이 삭막한 산악지형 위로 초곡빛 조각보를 그려냅니다. 이 관계 기술의 성취는 이 고지대 사막 속에서도 살구 과수원을 유지하고 지역 농업을 지탱해 줍니다. 이 계곡의 사람들은 놀랄 만큼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종 100세를 넘긴다고 전해지며 그 비결은 신선한 과일과 인근 봉우리에서 흘러온 미네랄이 풍부한 빙하수가 가득한 식단에 있다고 합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 인근 바위에 새겨진 고대 암각화는 실크로드를 여행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옛적 우회로를 오가던 중국 사신들이 남긴 글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강인한 삶의 방식이 어우러진 이곳은 인내에 살아있는 기록으로서 훈자를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란의 붉은 대지에서 파키스탄의 빙하 계곡까지 이 길고 긴 여정을 되짚어보면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뉴스와 몇 마디 소문만으로 한 나라의 얼굴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화산암 동굴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진흙벽돌 하나로 사막의 열기를 이겨낸 조상들, 그리고 100살이 넘도록 계곡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사람이 땅에 뿌리 내리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리함을 쫓아 떠나는 것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야말로 우리가 지나온 이 모든 풍경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을지도 모릅니다.